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 승진 대상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프라임에서 승진 협박 강의하고 있는 박주영 변호사입니다. 자, 이제 올해 상반기에 뭐 기본 기초 강의 다 진행을 했었고 의학 강의 진행했었고요. 이제 시험을 앞두고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1개년 최신 기출문제 특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비교 질문 특강, 그 이제 교재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특강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최신 파일 특강 하면 이제 마무리될 거고, 또 승진 5회분 제가 동해 만들어 가지고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승진 대비 형법 강의가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특강은 제가 이제 경찰 사랑 카페에 무료로 출판사에 되게 뭐라 합니다. 출판사에서 이거 책만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왜 그러시냐 해가지고, 근데 이제 타직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승진은 제가 약속한 바가 있고 하니까 요 1개년 이제 주요 시험들이죠. 메인 시험들 뭐 이거 외에도 뭐 해경격 승진이라든지 뭐 몇몇 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주요한 시험들 이제 이렇게 시험이 되어 있고, 제가 해설, 그다음에 문제하고 해설 다 정리해서 무료로 카페에 업로드 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한 40문제 되고, 채용이 한 40문제 중에서 형법이 한 27문제쯤 나옵니다. 27문제. 검찰직 20문제, 법원직 25문제, 경관 월에 한 28문제 정도 형법이 나왔고, 채용 27문제, 그다음에 7급이 한 25문제쯤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요거 다 합치면 몇 문제 내죠? 수학을 못 해가지고 30, 100, 150, 한 200문제죠. 200문제. 대략 한 200문제인데, 이거 꼭 챙기셔야 하는 문제들이고, 제가 이제 뭐 200문제를 다 하지는 않고요. 뭐 어쨌든 늘 얘기하지만 80%는 기출입니다. 80% 기출이기 때문에, 기존에 반복되거나 해설을 봐도 이해가 되는 것들은 넘어가고요. 이제 여기 간단하게 해설로 대체할 수 있는 건 넘어가고, 올해 들어서 좀 새롭게 나왔거나 혹은 오랜만에 나왔거나 해서 좀 낯선 지문들, 그 다음에 설명이 좀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한 70문제, 80문제 정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모르겠으면 물어보시고 해서 특강은 여러분 또 그 승진하시는 분들 바쁘신 거 알기 때문에 간이하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집에 한 11시 넘어 들어가서 밤 11시 넘어서, 그래서 지금 화요일 날 늦게까지 작업할 게 좀 있어가지고 지금 수요일 날 아침 10시나 저도 잠이 안 깼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께서 막 전문 수험생처럼 또렷한 정신으로 막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막 일 마치고 막 힘든 와중에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원래 수요일은 조금 이제 휴식 겸 오전에 좀 쉬는데 승진 특강 때문에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기운 내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집에 다 하진 않는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좀 봐가면서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1쪽의 2번 문제입니다. 1쪽의 2번 문제. 다른 건 문제가 번호가 없지. 해서 1쪽 2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올해 1차 채용 문제 관련을 해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 1번에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뭐 암기사항일 수밖에 없죠. 1번 지문에 경범죄처벌법상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게 범죄인데 얼만큼 내놔야 지나치게 내놓은 거예요. 바지를 얼마나 까야 지나치게 내놓는 겁니까? 애매하다라고 해서 제2형법규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외울 수밖에 없고요. 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 2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공개 명령 제도는 뭐다? 보완 처분이죠. 보완 처분은 원칙적으로 뭐라고? 원칙적으로 소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경과 규정을 두고 있거나 혹은 가정폭력 찰등법상 사회봉사명령, 가폭법상 사회봉사명령 요것만 예외적으로 소급이 안 되고 이거 외에 나머지 보완 처분들은 다 소급이 된다. 따라서 소급 원칙,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소급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애초부터 여기 설치
인가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만들었어요. 애초부터 설치를 했는데 허가를 안 받으면 처벌을 하겠다라는 건데, 설치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았어.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대표자를 변경했어. 대표자를 변경했어. 변경을 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았어. 그러면 애초부터 설치 허가를 받지 않는 이 조항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거에 준용을 해서 처벌할 수 있냐? 준용할 수 없다. 준용할 수 없다. 즉 이건 뭐 할 수 없다. 이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인 판례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이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거를 설치 인가를 받지 않은 거를 준용해서 처벌하는 거는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4번에 여기 이제 공기업 임직원들은 따지면 뭐는 아니다. 공무원은 아니다. 공무원은 아닌데 헌법 119조 뇌물죄. 근데 니들은 뭐는 아니지만 공무원은 아니지만 하는 일이 거랑 공적인 업무랑 비슷하기 때문에 뇌물죄 주체로 의제를 해버리고 공무원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근데 대한민국에 너무 공기업도 많고요. 공기업의 직책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어디 공기업까지 어느 직책까지 공무원으로 의제할지를 일일이 법에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기재부장관 네가 정해 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허용된다. 따라서 이거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으로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 봅시다. 이거 옮길 수 있나? 안 옮겨지네요. 옮겨지나? 옮겨진다. 이거 좀 당겨놓자. 오케이. 자, 이제 4번 지문은 프린트로 따지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4번 지문 죄형 법정주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호관찰은 아까 뭐라고? 보안 처분이죠. 보안 처분은 뭐가 된다고? 소급이 되기 때문에 꼭 행위 시의 구법이 아니라 재판 시의 신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다. 똑같은 법리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 2번 주의해서 기억을 합시다. 2번. 내년 시험에 출제 1순위. 그래서 작년 첫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법리 중에 무면허 운전은 뭐예요? 무면허 운전은 내가 면허가 없는 걸 알고, 즉 고의가 있어야 무면허 운전이 성립을 하고, 우리 그 판례 있죠. 적성검사 기간이 도과해서 면허가 취소가 됐는데 면허가 취소가 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운전을 했을 때 무면허 운전의 고의는 뭡니까?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과실로 알지 못한 거는 무면허 운전의 고의를 부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면허가 취소가 된 거를 알고 해야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앞쪽에 자, 여러분 일단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는 건 또 여러분 뭡니까? 뭐 교통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으나 운전 중에 사고가 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될 텐데, 이게 운전 중에 발생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고, 이 형법 268조가 아니라 268조가 아니라 교특법이 처벌돼서 처벌이 되는데, 다만 이때도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야, 운전 중에 교통사고 나서 다치게 하는 사람들 싹 다 기소해버리면 너무
전과자가 양상돼 버리기 때문에 기소하지 말자라고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게 교특법이잖아요. 근데 다만 이때도 뭐니 있다. 이때 원래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도 이 교특법의 예외니까 원칙은 기소를 안 하는 건데 예외니까 기소를 하겠다. 예를 들면 아주 중대한 과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면허 운전 중에 사고 나는 거는 우리 안 봐주겠다, 처벌하겠다 라는 걸 말하죠. 이게 이제 교특법의 예외인데 무면허 운전은 그럼 뭘로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여기서 무면허 운전도 내가 고의 알고 해야 이 불기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고, 내가 실제로 면허가 없었으나 난 몰랐어. 면허가 취소된 걸 모르고 운전하다가 사고 난 거는 얘는 봐주겠다 해서 똑같이 불처벌 해주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무면허 운전을 위반해서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교특법 3조 2항의 단서 7호 또한 이 취소 사실을 알고 해야 가능한 것이고 알지 못한 경우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 되겠고요. 한번 아까 했었죠? 이 사회봉사명령, 이 가포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보안 처분이기는 합니다만 소급이 안 된다라는 거, 소급이 안 되는 거 우리 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것도 이제 중요하죠. 4번도 이제 올해 최신 판례고요. 이것도 최판이고 4는 간단합니다. 우리 형법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올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의 목적이 인정이 되면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이 됩니다. 이게 군 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죄에도 준용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 군 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죄에는 형법 310조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여러분, 형법 310조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당연히 유리한 거죠. 원래 명예훼손죄가 되는 건데 310조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거니까 가능하면 뭐예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준용을 하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4번에 상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이 310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거 준용해 봤을 때 형법 310조는 군형법에도 유추 적용된다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대한 3번 문제니까 프린트로는 3쪽에 있습니다. 프린트에는 3쪽에 이제 3번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에 보시면 범도 등록증 대여를 처벌하는 법무사법이 2017년 12월 12일 날 이 몰수 추징이 뒤늦게 신설됐다. 당연히 여러분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당연히 불리한 거죠.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개정이 됐으면 소급이 안 되겠죠. 불리한 개정이니까 당연히 소급이 안 된다. 자, 그래서 2014년 1월경부터 18년 4월 9일경까지 법무사 등록에 관한 대여 금지를 이번에 지적한 이익 전부를 추징하도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요때 신설됐으며 여기 이후에 대해서만 몰수 추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체를 추징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옳지 않은 건 1번이겠네요. 여기 이제 옳지 않은 지목이 될 거고요. 이번에 속지주의에 따라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어느 하나만 걸쳐 있으면 되죠. 따라서 실제로 수소를 대한민국 영역 내
했으면 우리 형법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우리 그 형법의 인적 적용 범위,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모두에게 적용이 되지만 소파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에 속하면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게 소파 협정의 특징이죠. 근데 단순 군속이 아니라 이렇게 10년 넘게 거주하면서 결혼까지 하고 아예 거주하고 있는 거는 단순 군인은 아니다. 단순 군인이 아니면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형법 적용될 수 있다 맞겠고요. 4번에 약취유인,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는 뭐 세계주의가 적용돼 가지고 우리 형법 적용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3쪽의 4번입니다. 문제를 잘 만들어 놓고 해설은 정답이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인력상 갑이 뭐 촬영을 해서 보관 중에 성폭법이 개정이 됐고요. 개정된 법은 법정형은 유리하게 개정이 됐으나 보안 처분이나 공소시효는 불리하게 개정이 됐다. 근데 불리하게 개정이 됐지만 이거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나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개정이어도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 공소시효 얘랑 얘는 불리하지만 소급이 가능한 친구들이죠.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거 1번에 보시면 그 한국인이니까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형법이 적용이 되겠죠. 속인주의에 따라서 우리형법 적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이 유리한 개정일 때 과거에는 2번 질문처럼 동기설에 따라서 뭐 법률 이념의 변경이냐, 법률 이념의 변경이냐, 그 사실상 대처에 따라서 유리한 신법이 될지 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제 요거는 폐지가 됐죠. 동기설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법률 이념, 반성적 고려, 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너무 쉬워요. 동기설은 폐지가 됐다. 동기설 폐지가 된 거는 이제 뭐 너무 당연한 쟁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3번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법이 시행된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뭐 소급이 되기 때문에 이 개정된 신법을 소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신을보고의 보완처분이니까 소급된다라는 것들 이제 앞에서 우리 정리했던 내용들과 유사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 주체에 대한 2번 문제에서 교재에 그 프린트로는 4쪽에 이제 2번을 봅시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옳은 것만은 모두 옳은 것순이라고 되어 있고, 자, 뭐 기억에 범죄 행위 그 종업원이 범죄를 했는데 실제로는 얘가 범죄를 하는데 회사가 같이 처벌되는 이유는 과거에는 무과실로 그냥 무조건 처벌된다. 얘가 범죄했으면 무조건 같이 처벌된다. 무과실 처벌이 근거였습니다만 이제 판례가 뭐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이 있을 때 한해서만 양벌 조항이 적용된다라고 해서 법이 좀 개정이 됐었고, 그러니까 니은에 얘의 범죄가 하면 얘가 무조건 따라서 같이 처벌돼서 종속하는 것이 아니고 네 스스로 선임 감독을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서로 독립된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종속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된 범죄에서 내가 선임 감독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처벌의 전제 조건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디귿 합병 이건 뭐 여기 많이 나왔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합병은 그 형벌이 승계되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뭐 많이 나왔던 질문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리을도 우리 경찰 승진 기출이기는 합니다. 이거 집 회사와 집 차주가 있고 거기에 운전자를 고용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집 차량 이거 아니고 여기 집 차주가 질 거냐
아니면 집 회사가 책임을 질 거냐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 판례 집 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인과관계 2번이니까 4쪽에 2번이겠네요. 4쪽에 2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 1번에 보시면 우리 항상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와 관련이 있는 걸 도와줘야 되고요. 관련이 없는 걸 도와주는 거는 방조가 안 된다. 자, 2번. 자, 우리 2번. 올해 이제 그 경찰 채용에서 먼저 한번 출제가 된 후로 자꾸 나오는 질문인데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번 지문이 좀 독립행위의 경합이랑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설명 좀 합시다. 자, 갑과 을이 공모한 바 없이 각각 독립행위로 피해자 A의 집에 있는 금을 훔치려고 한다. 서로 몰라요. 얘는 새벽 2시에 들어갔고 얘는 새벽 4시에 들어갔고 금덩이는 사라졌어. 그러면 이 금덩이를 얘하고 얘가 두 번 훔칠 수는 없죠. 얘가 훔쳤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렇잖아. 얘가 훔쳤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한 명은 기수가 될 거고 한 명은 미수가 될 거야. 근데 얘가 기수인데 얘 둘 다 자기는 들어간 건 맞는데 훔친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 여러분들한테. 지금 절도하려고 한 거 맞습니다. 근데 갔더니 없었습니다. 못 훔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둘 다 자기는 미수를 주장을 한다. 그 여러분들께서 둘 중에 누가 기수인가를 밝혀내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잖아. 여러분들한테 입증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밝혀내지 못하면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둘 다 미수라고. 이럴 때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둘 다 미수다. 라는 것이 이제 동시범 특례의 규정이란 말이야. 상해 때 동시범에 대한 규정이죠. 상해일 때는 공동정범이지만. 근데 이거는 이 절도라고 하는 범죄는 무조건 둘 중에 한 명밖에 못하는 상황입니다. 범죄의 성격상. 근데 지금 여기 2번 지문은 과실로 불을 냈어. 서로 불내자라고 한 적은 없는데 얘도 과실로 불을 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 실화라고 하는 범죄는 뭐예요? 무조건 얘 혼자 할 수 있는 범죄들은 아니죠. 얘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얘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얘가 서로 둘 다 독립행위여도 얘의 실수 불덩이 하나하나가 결합을 해가지고 불 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번 질문은 자 우리 수사기관이 어디까지는 입증을 했어요? 공동의 과실이 경합이 됐고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각각의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하나의 조건이 된 것까지는 입증을 했어. 너 때문에 불난 것도 맞고 너 때문에 불난 것도 맞아. 까지 입증이 됐으면 설령 그 원인 대해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실화죄의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위 때문에 과실로 불이 났다까지는 입증이 됐기 때문에 다 실화죄로 처벌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올해 나온 판례 원래 있던 판례인데 이 문제로 오르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실화죄로 처벌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에 실행에 착수 전 방조도 정범을 실행에 착수하면 인과관계 인정이 되죠. 방조가 인정이 될 거고요. 다만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예비죄에 그쳐버리면 방조가 안 되지만 예비 단계에서 방조를 했으나 나중에 전범이 실행에 착수하면 예비죄 방조는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내가 교사를 해서 범죄를 결심했는데 범죄하지 마 이랬다라고 해서 바로 이탈되는 건 아니고 나 때문에 범죄를 결심을 했으니 그 결심을 없애주는 것까지 해야 이탈이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이니까 저도 이제 프린트로 오늘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료는 보내놓고 편집 오늘 받아가지고 6쪽이네 6쪽에 이제 결과적 가중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올해 우리 승진 문제에서 자 기억에 이건 잘 기억납니다. 그 카페에서 여러분들께서 막 열띤 토론을 하시더라고. 기본적인 내용은 알죠. 결과적 가중범위 고의의 별도의 범죄가 성립을 할 때 고의범의 형이 더 무거우면 상경, 그렇지 않으면 법조 경합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고의범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한 경우가 없을 때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을 하고, 원래 결과적 가중범과 별도의 고의범이 성립한다면 실경이 아니라 상경이죠. 상경에 있는 고의범은 별도로 범죄를 안 된다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고 뭐 실경 이게 아니에요. 실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특별하게는 맞습니다. 법조 경합 중 특별하게라는 게 판례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는 맞고요. 상경이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니은 결과적 가중범은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면 미수범이 성립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판례 입장에 따르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 헌법은 미수범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두고 있지 않다. 틀린 질문이 될 거고. 자, 디귿 항상 여러분이 개괄적 과실을 볼 때는 애초에 고의를 봐야 돼요. 애초에 상해의 고의로 시작했는데 죽었으면 상해치사, 살인의 고의로 했는데 죽었으면 살인. 그러니까 상해치사 맞겠고요. 그래.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는 고의범만 포함이 되죠. 고의범 포함되고 미수는 다 가능하지만 과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맞는 질문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견 가능성 이제 일반인의 판단 기준을 읽어보시고요. 뭐 이제 별 내용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10번은 이제 6쪽에 바로 있네요. 6쪽에 이제 10번.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제 자 기억에 뭐 많이 나오는 거니까 행위 결과 사이에 제3자 등의 다른 사실이 개입되어 있어도 예견 가능했으면 인과관계는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는 고의범만 포함되고 과실은 안 되는 거 방금 했었고, 디귿 결과적 가중 공동정범은 기본 행위를 공동할 의사까지만 있으면 되고 결과는 뭐만 필요해요? 예견 가능성만 필요하고 예견 가능성만 필요하고 고의를 이 중한 결과를 같이 하려고 했으면 이거는 그냥 상해 치사죄의 공범이 아니라 치사의 결과를 같이 하려고 했으면 살인죄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예견 가능성만 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될 거고 요거 이제 리아 같이 했던 거 실화죄에 대해서 과실이 하나의 조건이 된 것까지 인정을 했으면 전체가 다 실화죄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11번 프린트 7쪽이네요. 프린트 7쪽에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그 1번에 보시면 이게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니까 요 자형 삼거리에서 제한 속도 위반한 과속한 거는 뭐 얘도 잘못인데 반대편 차선에서 불법 좌회전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을 피하지 못한 것까지 과속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어서 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없다 맞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도 이것도 이제 올해 최판입니다. 올해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노동쟁의 운동을 하고 있다. 노동쟁의 운동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 갑이 위법하게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위법한 쟁의행위는 범죄가 뭐예요? 업무방해죠. 위법한 쟁의행위는 범죄가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업무방해죄를 하고 있는 거를 다른 노조원이 그 밑에서 야 고생이 많다 힘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뭐 좀 더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음식물도 막 주고 막 그러단 말이야. 그래서 야 같이 네가 대표로 고생이 많다. 힘내. 요게
이 업무 방해에 대한 방조가 될 거냐의 문제인데 이게 될 것도 같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을등의 행위가 일반적 단결의 자유 등의 보행을 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서 방조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겠고요. 정답은 3번 너무 쉽죠. 여기 이제 환자가 환자의 의사가 잘 진단을 못해서 과실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중간에 환자가 의사 말을 잘 안 듣기는 했어. 의사 말을 잘 안 들었으니까 환자 본인 때문에 죽은 거지. 의사는 잘못이 없냐? 그렇지 않다. 의사의 과실은 여전히 이 사망에 대해서 인과관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단절된다.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고동법에 해당하는 진정부작위범과는 달리 이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정하는데 모든 부진정부작위범이 다 결과범인 거는 사실 아니기는 하죠. 뭐 근데 학문적인 쟁점이니까 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물론 이제 대부분 결과범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부진정부작위범이 결과범에 해당한다면 뭐 고동범이야 행동만 있으면 바로 범죄가 되지만 결과범은 행위와 결과가 필요하되고 이 결과는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뭐 결과 작용을 다했으면 결과 발생하였다는 것이 인정이 될 때 인과관계 된다는 일반론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13번에 7급 부작위법 요거 7쪽이네요. 7쪽에 13번 봅시다. 옳은 것. 자, 1번에 부진정부재 성립 맞다. 이제 이 7급 시험이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그 얘기를 되게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에 채용 2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직 7급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올해 나온 시험 중에 가장 퀄리티가 좋은 게 올해 채용 2차. 제 개인 생각이 들고요. 뭐 최신 판례 등등 해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잘 냈고 7급도 문제가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 이게 좀 더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풀 때는. 근데 여러분들 특히나 승진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채용 관련 친구들도 보면 요게 더 어렵단 말이 좀 있어. 내가 생각을 해봤어. 왜 그렇지? 저는 이건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 제가 풀 때는. 왜냐면 이거 채판 막 섞여 있고 하니까 채판 안 공부해서 틀릴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을 해봤어.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결론을 맞추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7급 문제는 중간에 과정을 많이 바꿨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제 수업을 들은 승진 여러분들이나 평소 제 스타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강조했던 게 이거야. 앞으로 이걸 점차 강조하게 될 거다. 과거에 쓸데없는 이론 같은 것들을 내지 않기 시작하고 점차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될 텐데 판례의 결론 맞추는 것들은 여러분들 어떻게든 잘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판례의 결론은 맞춰. 근데 문제가 점차 발전을 할 거고 과정이나 법리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내버리면 너무 많이 틀릴 것이기 때문에 좀 덜 내봐야 한두 문제를 냈는데 이걸 점차 늘려갈 거다. 올해 7급이 이걸 많이 냈습니다. 7급이 중간에 법리, 판례, 원리, 판시 내용 요걸 막 바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맞추는 거에 익숙한 수험생들이 조금 낯선 거죠. 근데 이걸 너무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너무 이렇게 당연한 과정들을 설명을 하면서 판례 결론을 내리니까 좀만 공부해 놓으면 너무 좀 오히려 익숙하고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공부를 이렇게 쭉 해왔으니까. 근데 시험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년 승진도 제 생각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점차 그렇게 될 거다 해서 이제 옛날처럼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야매식으로 결론만 맞춰서
요인이 붙어서 운이 붙어서 붙을 수도 있는데 실력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7급은 좀 그런 게 있다.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문제죠. 여기 이제 1번 부진정 부작용의 성립은 법익 침해에 대처할 보호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된다. 행위 적용의 동가치성을 따지는 내용인데 야 네가 자기우만 이행했으면 쉽게 방지할 수 있었어. 근데 안 했어? 이게 행위의 동가치성이야. 뒷문장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필요해요. 보호 능력이 있고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으면 동가치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 보호 능력이 있는지 여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 요게 틀린 거지. 요런 이렇게 과정을 쓱 바꾼다. 2번도 마찬가지. 부진정자의 고의는 자기 의무 있어야죠.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인식을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자기 의무를 하면 범죄 쉽게 막을 수 있겠는데 에이씨 뭘 안 해. 나 안 해. 그 의무 쉽게 막을 수 있는데 나 안 해. 요거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요것만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요거 인식하면 된다. 3번 우리 그 많이 아는 거죠. 이 보호자 가족은 부자기에 의한 살인죄의 정법. 전문의하고 주치의는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가 되는 건 이제 많이 했던 거니까 이게 부자기가 아니고 자기죠.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4번 지문에 항상 그 부자기 범인 직무유기죄와 자기범 성립을 할 때는 원칙은 자기범만 성립을 하는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허공만 되는 게 있고 실경이 되는 게 있죠. 이제 문제에서 뭐 은폐한 목적이 있으면 자기범인 허공만, 은폐한 목적이 없으면 실경이라고 해서 이제 은폐한 목적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여기처럼 안 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풀죠, 여러분?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왜 은폐할 목적이 있으면 자기범이고 왜 은폐할 목적이 없으면 실경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뭐 제가 지금 그걸 또 설명할 시간 없고 읽어야 돼. 읽고 이미 농지를 불법하게 쓰고 있어. 그럼 나 빨리 뭐 해야 돼? 단속해야 돼. 근데 단속 안 해. 여기서 뭐라고? 이미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을 하고. 이 새끼 양심도 없이 그 후에 뭐예요? 나 이거 농지 좀 더 쓸게 라고 신청을 하니까 허가해줘 라고 해서 내가 허가를 해주는 거는 추가 호공이 되는 거고 해서 내가 허가를 해줌으로써 농지를 불법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허가를 해줌으로써 농지를 쓸 수 있으면 은폐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범만 되는 건데 이거는 이미 뭐예요? 불법하게 쓰고 있어. 쓰고 있는 단속 안 해. 그러니까 이미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허가해 주는 게 은폐할 목적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 허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옳은 거는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프린트로 보면은 9번이 9쪽이네요. 9쪽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부자기범에 사용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나 이미 질병에 걸렸는데도 혹은 그 개연성이 농후한데도 보험회사에 말하지 않고 보험 가입하는 거 기망이니까 사기죄가 될 거고요. 2번에 원래는 뭡니까? 자기범인 법인 도피 부자기범인 직무유기는 자기범만 성립하는 게 원칙이고요. 3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녹음 기능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전화를 마쳤는데 상대방이 전화가 끊긴 줄 알고 B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나는 이제 A랑 통화 중에 A가 전화를 끊은 줄 알았는데 A가 전화를 안 끊고 있는데 A가 B랑 통화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둘이 얘기하는 걸 내가 뭐 하면 안 돼? 들으면 안 되지. 왜냐면 통비법 위반이니까 타인과의 대화니까. 근데 내가 뭐야? 몰래 들으면서 녹음 청취까지 해버려. 그러면 내가 가만 듣고 있으니까 부작위에 의한 통비 위반이냐? 우리 팔레 그렇지 않다고 봤으면 내가 뭐 녹음 버튼 누르고 이런 저런 행위를 통해서 청취를 했기 때문에 부작위가 아니라 자기라고 봤습니다. 오랜만에 좀 출제가 됐습니다. 해서 자기라고 봤기 때문에 들린 지문.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내가
공사업자 갑이 A의 토지 위에 쌓아둔 건축 자재를 자 사실 이제 공사 완료 후에 이 A가 돈을 안 주죠. A가 공사를 맡겨놓고 내가 공사를 했는데 이 새끼 나한테 돈을 안 줘. 내가 에이씨 몰라고 자재를 안 치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가 청소를 못했을 때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막 안 치운 게 아니죠. 내가 받지 못한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 치우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인 자기에 따른 업무 방해죄와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3번. 3번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9쪽에 17번 봅시다. 경간. 올해 이제 문제고요. 세월호 사건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도 좀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는 사건이어서 참 수업을 할 때마다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17번 보시면 선장인 갑이 배가 기울어져 있는데 안내방송하지 않고 사람들이 익사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나와버렸다.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부작위, 선장 갑의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자기에 의한 범죄하고 똑같이 가치가 있는 것을 평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보증인 지위만 인정되면 살인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진정, 부자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고 행위 경영의 동가치성이 둘 다가 있어야죠. 둘 다가 있어야 범죄가 되기 때문에 동가치성이 없으면 자기 보증인 지위만 가지고는 부자기의 살인죄가 안 되고요. 물론 이 사안에서 선장한테는 동가치성 인정을 해가지고 부자기 살인죄 인정을 했고 선원들한테는 부정을 했고요. 선장이 아닌 선원들한테는 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판례는 인정을 했는데 이제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부정은 돼야겠죠. 1번이 틀린 게 느끼고 자기 의무 신현치기 되는 거 많이 나오는 거고 3번에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모두 구속 요건 요소로 보는 견해, 모두 위법성으로 보는 견해, 혹은 3번의 이분설처럼 뭐예요? 보증인 지위 여기 보시면 보증인 지위 이분설에 따르면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구분하고 보증인 지위는 구속 요건 요소,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의 요소로 파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구속요건적 착오, 여기에 따른 위법성의 착오라고 구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자기 의무가 없다. 보증인 지위가 아니라 의무에 대한 착오니까 보증 의무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 금지 착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행위행위의 동가치성에 대한 설명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해서 17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요 착오 사안이 10쪽에 2번인데 요것도 아주 10분만 쉬었다가 또 이제 이어서 좀 집도록 하겠습니다.